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그 AWS에서 일하고 있는 윤석찬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 시간에 이제 학생들 그리고 또 연구자분들 이제 이 빅데이터의 어떤 그 세상에 변하고 있는지 조금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이제 현주소를 조금 살펴보면서 우리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비해서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데이터 증가량이 이제 매년 10년, 5년마다 이제 10배씩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저장 기간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게 계속 쌓아야 되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15년 후에는 뭐 1000배가 늘 정도로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오픈소스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많이. 그래서 과거에는 주로 이제 상용 소프트웨어를 많이 썼는데 오픈소스 분석 도구를 많이 쓰고 있고, 이 오픈소스 분석 도구도 뭐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기 제대로 시작한 지가 이제 10년밖에 안 됩니다. 하둡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0년 안에 쓰고 있고, 스팍이 요즘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모두 이제 제대로 쓰기 시작한 건 이제 4년 전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저도 이제 회사에 계신 분들 많이 만나면 이 회사에서 데이터를 보는 관점들이, 과거에는 그냥 이제 각자 뭐 원하는 뷰로 이렇게 보기를 원했는데, 요즘에 이제 회사 내에 있는 모든 뭐 부서들 있죠. 부서들이 하나의 이제 통합된 뷰로 데이터를 보려고,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들이 이제 이렇게 모아서 보려고 하는 그런 그 욕구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복잡한 뭐 데이터 사이즈부터 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이걸 처리하는 방법도 이제 과거에 비해서 많이 달라지고 있다 볼 수 있어요. 뭐 좀 옛날 얘기입니다. 한 뭐 2, 30년 전에는 이제 이런 그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회사들 걸 사가지고 썼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픈소스 플랫폼을 사용하는 도구들이 많이 늘어났고, 최근에는 이제 이런 오픈소스 도구들이 이제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부르는 이제 서비스에 녹여 들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석 도구들이 이제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제 사람들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쓰는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먼저 이제 데이터를 만드는 건 진짜 간단해요. 뭐 이제 예전에는 데이터를 다 저장할 수 없어갖고 일부 막 지워버리고 막 이랬거든요. 이제 필요한 것만 모으고 용량도 부족하다 보니까. 데이터를 생성하는 거는 진짜 간단하거든요. 뭐 IoT 뭐 기기들 이런 거에서 그냥 다 그냥 로그 같은 거는 다 그대로 막 쌓아 놓으면 되니까. 근데 데이터 생성은 상대적으로 쉬운데 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는 뭐 처리량이라든지 저장 공간 이런 건 부족하고, 또 그거를 이제 뭐 모아놨다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계속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고 주기적으로 이제 바꾸고 하는 그런 고성능 컴퓨팅이 또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또 이거를 이제 분석된 결과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이제 통합적으로 이렇게 보고 싶어하는, 이런 그래서 공유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데, 그런 이제 전통적인 DW 이렇게 소프트웨어들 이런 것들은 이게 그런 것들이 좀 한계가 많아요. 그런데 이 클라우드라는 게 약간 이제 무제한 저장 공간에다가 그 컴퓨팅 파워도 내가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뭐 갖다가 쓰고 그냥 뭐 끝나면 갖다 주고 뭐 이렇게 빌려 쓸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수집 저장부터 분석, 협업, 공유하는 모든 이 파이프라인이 있어요.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그 전체 이렇게 약간 문제점들을 다 해결해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이 클라우드에 대한 클라우드를 통해서 분석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가 있어요. 뭐 수집부터 저장 처리, 뭐 시각화, 협업 이런 걸 할 때, 뭐 수집할 때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뭐 갖고 온다든지, 아니면 이제 저장을 할 때도 이제 무제한으로 막 데이터를 원하는 만큼 저장을 한다든지, 뭐 분석할 때 쓰는 도구들을 이제 우리가 클라우드에서 하나씩 뽑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도 뭐 회사도 가셔야 되고 또는 연구할 때 이 클라우드를 쓸 때 어떤 주요 키워드가 있는지, 또 요즘에 이제 빅데이터 관련한 학과도 있고 또 굉장히 많은 직종도 엄청나게 많이 생겼거든요. 제가 뒤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요한 키워드 몇 개를 뽑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실 때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제 어떤 데이터를 분석할 때 그 데이터를 분석할 목적에 맞는 도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도구들을 잘 사용해서 쓴다는 거죠.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 분석 말고 이제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데이터베이스도 그냥 강계형 DB, 그냥 흔히 말하는 RDB, 뭐 MySQL, 뭐 PostgreSQL, 이런 뭐 오라클, 요런 이제 DB를 써갖고 다 만들었어요, 애플리케이션을.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요즘에는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원하는 데이터베이스들을 사용을 골라서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일반적인 중고차 매매 서비스를 만든다고 하면, 그냥 카탈로그, 그냥 뭐 자동차 카탈로그는 뭐 그냥 강계형 DB에 저장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뭐 물건을 이 자동차를 출고를 하고 매매하고 이런 어떤 전체 이력을 만약에 관리를 한다고 하면 이게 계속 바뀌잖아요, 데이터가. 그럼 이런 것들은 RDB에 저장하기보다는 뭐 시계열 DB 또는 뭐 노시컬 DB 이런 데다 저장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동차 모델이나 뭐 가격 이런 것들은 원장 DB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떤 그 이런 어떤 것들을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자동차 이미지도 있고 뭐 회원 데이터는 또 이제 강경 DB에 넣고 이런 식으로 원하는 DB를 나눠내고 각각의 앱들이 이제 원하는 DB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서비스 구조가 바뀌고 있어요. 그 비슷하게 이 빅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빅데이터 분석도 아까 제가 이제 전체 파이프라인이 있다고 했잖아요. 데이터 소스 수집부터 해서 저장, 가공, 뭐 조회하는 이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이 파이프라인에 원하는 요구사항에 맞는 그 서비스 빌딩 블록들 하나씩 뽑아가지고 마치 이제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색깔 아이콘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콘들이 AWS에 있는 이제 분석 서비스들 하나하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실시간 수집을 할 때는 아마존 키네시스 같은 걸 쓰고,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뭐 아마존 S3 같은 저장소나 아니면 RDS 같은 데이터베이스 RDB를 쓰고, 뭐 배치 작업은 AWS 뭐 글루나 뭐 EMR 같은 하둡 배치 작업하는 걸 쓰고, 뭐 이런 식으로 각각 그 하나의 아이콘이 뭐 하나의 작업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잘 이어내면 원하는 그 파이프라인을 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삼성전자의 이제 클라우드 기반 하둡 데이터 마트에 대해서 예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갤럭시 노트에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어요. 뭐 사용자 일반 데이터부터 해서 뭐 S클라우드나 뭐 페이 뭐 이런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런 데이터들을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전 세계 수억 명의 사용자들이 있고 이 사람들의 데이터들을 삼성전자가 어떻게 처리하냐? 클라우드에 있는 아마존 S3라고 하는 스토리지에다가 그냥 막 무조건 저장을 다 해요. 다 저장을 하고 그 배치 작업을 통해서 어떤 거는 그 또 다른 배치를 하기 위해서 정제를 하기 위해서 아마존 S3 같은 데 저장을 하고 배치를 해서요. 또 어떤 거는 이제 사내에서 쓰기 위해서 그 내부 시스템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또 어떤 거는 이제 뭐 API로 만들기 위해서 뭐 RDS 같은 이제 좀 구조화된 DB, 관계형 DB에 저장하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나눠 갖고 이제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목적에 맞는 그런 DB를 구성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구들 같은 것들을 이제 잘 사용하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 분석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데이터 레이크와 레이크 하우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요즘 이제 한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뜨고 있는 개념인데, 왜 이제 데이터 레이크가 중요하냐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회사를 가보시면 각 부서별로 데이터를 모아놔요. 뭐 회사를 안 가더라도 이제 학교에서도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컴퓨터공학과, 그다음에 무슨 학과 각자 데이터를 각자가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각자 들고 있으면 데이터 분석도 사실은 각자 하게 됩니다. 남의 그 학과에 가서 데이터 달라고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회사에서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데이터 사일로라고 불러요. 그래서 데이터 사일로가 있으면 회사 내 어떤 데이터들을 통합적으로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왜 데이터 사일로가 만들어질까? 데이터 사일로는 뭐 약간 뭐 이기적인 그런 마음 때문에 또 있지만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한 곳에 모아놓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한 곳에 모아놓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공간을 데이터 레이크라고 부릅니다. 데이터 레이크는 호수니까 굉장히 큰 거니까 그냥 우리가 돌 던지듯이 그냥 던져놓으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회사 내의 데이터 레이크 또는 학교 내의 데이터 레이크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일단 모아놓는 거죠. 그리고 필요한 데이터를 뽑았을 수 있게 하는 게 데이터 레이크의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레이크 하우스라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 레이크라는 것은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뭐 정형 데이터나 비정형 데이터 상관없이 어떤 규모의 데이터든지 한 곳에 모아놓는 단일 저장소를 얘기하고,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레이크를 아마존 S3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라는 곳에다가 넣어 놓습니다. 뭐 이건 이제 사용한 만큼만 우리가 돈을 내고, 이게 우리가 뭐 이렇게 미리 뭐 얼마 1테라 쓰겠다, 2테라 쓰겠다 이렇게 미리 해놓을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쓴 만큼만 돈을 내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이게 데이터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굉장히 여러 데이터 센터에다가 복제를 해서 저장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S3라는 게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 약자거든요. 진짜 간단한 저장소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사용을 한다. 이 S3가 가장 이제 AWS는 중요한 그 저장소고, 이런 비슷한 그 객체 스토리지,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각각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마다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주로 데이터 레이크에 사용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가 50페타바이트 정도 되는 데이터에 뭐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있어요. 그 60만 개 정도 되는 걸. 이거를 이제 사내에 있던 걸 다 AWS로 이전을 했고,
에픽 게임즈라는 게임 회사도 1억 명이 넘는 사용자들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할 때 데이터들 다 이제 데이터 레이크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뭐 다우존스 같이 이제 금융 서비스 하는 회사도 이제 광고 영업하기 위해서 100TB 넘는 데이터들을 저장을 해서 나중에 이제 그걸 정제해서 수백 명의 직원들이 활용을 하고, 국내에서도 이제 잘 알려진 지그재그라고 이제 얼마 전에 카카오 인수가 됐죠. 의류 쇼핑몰인데 여기 이제 유저가 일간 250만 명이 수십 기가씩 로그를 매일 쌓아요. 그리고 그 쌓는 거를 잘 정제해서 개인화 추천에 사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 데이터 레이크에 저장된 것들을 원하는 어떤 그 목적에 따라서 꺼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레이크하우스는 뭐냐? 레이크하우스는 데이터 레이크에 있는 서비스를 꺼내 쓰는데, 아까 제가 DB가 목적에 맞는 DB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뭐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관계형 DB도 있고, 뭐 대용량 로그 분석도 있고, 뭐 DW라고 해서 우리가 뭐 SQL 같은 걸로 우리가 꺼내서 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그런 어떤 서비스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흘러다니게 만들도록 하는 일종의 통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하면 굉장히 딱 정해진 규격의 SQL문만 던질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그 목적 저장소를 합쳐가지고 데이터 이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거든요. 요런 것들을 이제 만약에 이제 AWS에 있는 데이터 레이크하우스의 아키텍처라고 보면,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AWS에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들, 뭐 RDB 서비스, 하둡 서비스, 뭐 서치 서비스, 그 다음에 DW 서비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이제 데이터 레이크가 이제 밑에 기반으로 되어 있고, 이제 레이크하우스가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거죠. 제가 하이퍼커넥트라는 회사의 어떤 그 사례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회사는 그 아자르라고 하는 그 화상 채팅 앱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한국 분들이 잘 모르세요. 왜냐하면 중동 분들이 많이 사용하셔가지고 전 세계 1억 명이 사용하는 앱이고 한국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7억 건 데이터가 그 쌓이고, 이게 이제 화상 그 매칭해주는 앱이거든요. 그 매칭 건수가 5천만 건이에요. 근데 이런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잖아요.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냐? 일단 S3 같은 데 쌓고, 원하는 거에 따라서 어떤 거는 EMR에서 쓰고, 뭐 수집, 집계 이런 거 할 때는 레드시프트를 쓰고요. 그 예전에는 9시간 걸리던 작업들을 이제 3시간으로 단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전처리를 한다고 하면 EMR을 쓰고요. 그래서 이거 예전에는 4시간 걸리던 작업을 18분, 무슨 이거는 기적 같은 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단축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검색을 하겠다 그러면 일렉서치 같은 걸 사용해서 시각화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법 자체가 여러 그 데이터 레이크에 있는 데이터들을 꺼냈을 때 다양한 도구들을 쓴다. 이게 이제 그 레이크하우스의 일종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그 세 번째 그 테마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뭐 앞에 그 발표도 있었지만 AI 기반한 이제 비즈니스 통찰력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AI라는 게 최근에 굉장히 많이 그 사용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기존 데이터에서 뭔가 인사이트를 뽑아내기 위한 어떤 목적으로 AI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근데 그 AI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 원하는 대로 이렇게 쉽게 빠져나오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제 뭐 데이터 그를 가지고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 뭐 딥러닝 연구하시는 분들을 말고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그 데이터 분석에서 그냥 그 머신러닝 또는 인공지능을 학습하는 과정을 보면요, 먼저 우리가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에서 무슨 작업을 할 건지에 대한 기계학습 모델을 먼저 선택을 해요. 뭐 이 딥러닝 연구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그걸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이제 그 딥러닝 모델을 학습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데이터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API 같은 걸 만들어 갖고 또 그거를 이제 그 DB에 넣고 이제 또 호출을 해가지고 사용자한테 표시를 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중간에 안 되면 다시 하고 하는 작업들이 이렇게 계속 돼요. 그러니까 이 전체 그 과정, 전체 프로세스가 이렇게 자동화가 안 되고 계속 매뉴얼로 돌아가는 작업들이 AI 작업을 실제로 비즈니스에다 구현하거나, 여러분들 앱 서비스하는 앱에다가 만약에 구현할 때 이런 게 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어떤 경향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최근의 경향은 뭐냐면, 그 기존 일반적으로 우리가 AI를 잘 모르더라도 AI에 있는 기능들을 데이터베이스나 아니면 그 DW 분석 툴에다가 바로 그 녹여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도구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아마존 오로라 ML이라는 거고요. 아마존 오로라는 그 RDB예요. 그냥 일반적인 MySQL DB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MySQL DB에다가 만약에 우리가 어떤 댓글이 있는데, 그 댓글에 뭐랄까요, 감정 분석 뭐 이런 걸 하고 싶다. 그러면 뭐 자연어 처리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걸 하고 싶다고 하면
그 기능을 하려면 원래는 그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에다가 다시 이제 데이터를 넣고 쿼리를 던지고 뺀 걸 다시 넣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일반적인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SQL문을 그냥 던지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댓글에다가 SQL문을 던져가지고 원하는 그 센티멘트, 감정을 바로 그냥 SQL문에서 바로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도록 해주게 이렇게 연결을 해놓은 거예요. DB랑 AI를. 네. 그러면 굉장히 쉽게 내가 AI를 잘 모르더라도 SQL문 하나 던지면 그 결과를 바로 이제 뽑아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아마존 S3 같은 데서 아테나라고 하는 그 분석 툴을 통해 가지고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구조화되어 있는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긁어올 때 쓰는 거거든요. 이것도 이제 SQL문에서 머신러닝 모델을 호출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도구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아마존 넵튠 ML이라는 거는 이제 그래프DB에 들어가 있는 기능이고, 아마존 레드시프트 ML이라고 하는 건 DW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들어가 있는 기능이고, 이제 아마존 킥사이트 Q라고 하는 거는 이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도구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도구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SQL문을 받아가지고 엑셀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데이터를 받아오면 일반 뭐 개발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기가 어렵잖아요. 뭐 도표로도 보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마케팅 하시는 분들 또는 회사에서 그 기술적인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래프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잘 보여줄 수 있게 해주는 도구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도구입니다. 뭐 아마존에 킥사이트가 있고, 태블로라는 회사가 제공하는 그런 툴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이거를 쓸 때 그 사용자가 직접 그 검색 툴에다가 원하는 자연어 질의를 딱 하면 그걸 그대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게끔 연결을 해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제 도구가 아마존 킥사이트에서 그 BI 도구 툴을 만들어서 대시보드를 보여주게 돼 있는데, 거기에 검색을 뭐라고 했냐면 뭐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도구가 뭐냐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바로 그냥 이렇게 도표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맨날 이제 뭐 마케팅 부서에서 저한테 연락하잖아요. 아 이거 이 데이터 만들어 주세요. 저 데이터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냥 검색해 보세요. 자연어로 이렇게 하면 그냥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도구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원하는 어떤 영역에서 비즈니스 도구들을 이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빅데이터 분석 부분에 변화 3가지 말씀드렸죠. 이제 처음에는 데이터 분석을 저장을 하고 분석을 할 때 필요한 목적에 따라서 분석을 한다는 거. 그다음에 2번째는 데이터 레이크와 레이크하우스라는 개념이 있다는 거. 그리고 최근에 3번째는 AI 기반한 비즈니스 통찰력을 데이터 분석 도구랑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이런 걸 통해서 데이터 분석과 사용이 좀 더 쉽게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이 현재 어떤 데이터 관련한 직종들이 늘어나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과거에는 분석가, 뭐 그냥 이제 동떨어진 팀들 이런 데만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개발 도구들, 그다음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 앱이나 웹 서비스에 다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어떤 분들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개발자들은 그냥 데이터를 그냥 데이터베이스에 넣거나 스토리지에 넣거나 이런 작업들을 하지만, 그거를 가지고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데이터 분석 파이프라인을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데이터 분석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분들이 잘 손쉽게 쓸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라고 해서, 최근에 데이터 엔지니어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직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 관련한 직종을 검색하실 때 개발 출신이시면 데이터 엔지니어라는 어떤 직군을 한번 검색을 많이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딥러닝이나 아니면은 뭐 좀 복잡한 모델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시는 그런 분들을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부르고, 뭐 아주 많은 직종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직종이기 때문에 좀 뭐 규모가 있는 회사들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팀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하나 중요한 직군이 데이터 분석가라고 하거든요. 이 데이터 분석가는 뭐냐면 현업에 계신 분들이 데이터 엔지니어가 만든 데이터들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시각화하거나 비즈니스 요구를 잘 맞춰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꼭 굳이 내가 테크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직종에서 원하는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보셨죠? 제가 좀 어렵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최근에 데이터 엔지니어나 데이터 분석가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사실은 약간 석박사급의 그런 인재가 필요해서 인력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데이터 엔지니어나 데이터 분석가 수요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런 부분들을 잘 공부하셔갖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 시간에 이제 많이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분석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잘 파악하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